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주기입니다. 1월 9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덤덤한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끝나줬습니다. 거래소가 마이너스 0.26%, 2561포인트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6% 올라서 88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코스닥 쪽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조금 강했는데요.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AI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대형주 쪽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4분기. 그래서 실적이 기대만큼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오늘 대형주 쪽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작년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기관들이 조 단위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우량주들. 근데 개인들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물건을 줬고요. 그게 이제 배당을 받고 나서 금년 초에 이제 그 물량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은 다 받고 주가가 빠져도 그거를 이제 그 파생 상품을 통해서 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배당 효과는 그대로 얻는다고 그래요.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은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물량들이 지금 조금 소화가 되고 나면 지수도 조금 반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시장은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 보면은 오늘 이제 거래소가 8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6조 단위까지 이렇게 거래가 뜸했었거든요. 거래소가 6조 7천억이었는데 오늘은 8조 7천억. 그래서 8조 7천억도 이제 거래소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약세장 규모죠. 그래서 거래소 쪽은 좀 거래가 뜸하다. 지수도 그렇지만 거래도 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10조 800억이니까 코스닥 그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코스닥 쪽이 거래가 활발하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AI 관련주들 이런 쪽은 대단히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코스닥 쪽은 좀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면은요,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최근에 딱 그만큼 400포인트 조금 넘게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신고가를 냈다가요, 지금 한 110포인트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단숨에 400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한 100포인트 정도는 조정을 받아도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정도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로 보셔도 많이 오른 것 대비했을 때 조정폭이 그렇게 깊다 생각은 안 드시죠. 오늘 이제 21선이 이렇게 살짝 깨진 거 이거는 조금 눈에 띄는데요. 이것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이기 때문에 금주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물대가 이렇게 여기에 집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요. 요게 2500 후반 정도 지수가 되는 지금 지수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매물 집중대, 요거를 지금 이렇게 벗어나느냐가 굉장히 그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수를 벗어난다 그러면요, 한 차례 또 이렇게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여러 가지 증시 지표라든가 해외 증시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요 시장이 21선에서 부딪히면서 위로 이렇게 다시 반등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은 어쨌든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당연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을 보면요,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밀리면서 끝났고요. 최근 3일 동안도 이렇게 좋지 않았고 그 전일도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근 한 5일 동안 아주 깊숙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연초 들어서 아주 강한 조정세인데요. 이쪽은 이제 어쨌든 기관이나 외인들 물량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반등세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 보면요, 개인들은 오늘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1900억 매도 우위한 게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730억, 코스닥에서 1200억,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한 게 좀 눈에 띄죠. 기관이 코스닥에서 한 12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그동안 한 이틀 동안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근 한 2천억 가까이 매도한 거를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그거를 다 사줬다. 이게 조금 눈에 띕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요. 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인데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최근 며칠간은 그 규모가 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 12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모처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00만 주 이상 이렇게 팔았고요. 기관들은 한 5일 동안 꾸준히 이렇게 매도 우위로 계속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모처럼 100만 주 이상 삼성전자를 매도 우위한 거가 조금 눈에 띕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지난 4분기 실적 나왔었죠. 원래 기대로는 영업이익이 한 3조 9천억 정도 기대를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2조 8천억이니까 상당폭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쪽에서 여전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조 2천억이니까 이쪽이 여전히 좋지 않다.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 호전되고는 있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쪽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모바일 네트워크 쪽은 한 2조 5천억이니까 그런 대로 실적이 다 좋았다. 나머지 부분은 그런 대로 좀 좋았는데 전체로 봤을 때 반도체가 여전히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 면에서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러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오늘 한 100만 주 넘은 것 같고요. 기관들이 한 5일째 지금 매도 우위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프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요. 삼성전자는 항상 전체 시장을 선행해서 보여주는 맛이 있고요. 또 대표성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21선이거든요. 그러죠? 21선이기도 하고 추세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추세선, 이 지지선 요거는 좀 유지가 되는 듯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망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작년 4분기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모든 악재가 다 노출된 또 실적이 가장 최악이 됐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매물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매물대가 두텁습니다. 여기 7만 원대 초반대 가격이 여기가 매물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저항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 매물 집중대를 이렇게 좀 벗어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7만 원대 중반 이후로는 이렇게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들 팔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기관 외인들이 이렇게 받아주면서요. 그러면서 매물 소화가 많이 되면서 7만 원 후반대 가면 그렇게 매물대가 두텁지 않다. 수급에서 삼성전자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 시장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자금 동향인데요. 조금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이라는 건 개인들 계좌에 현금으로 있는 돈이거든요. 51조 2천억입니다. 한 3일 전에만 해도 4일 전이죠. 59조까지 이렇게 예탁금이 늘었다가 졸지에 이렇게 한 5일 동안에 한 8조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11월 이후에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가 연초에 이렇게 좀 돈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들 예탁금이라는 거는요, 기관 이쪽 그 예탁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관들이라는 거는 예탁금 없이 바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서 이틀 후에 결제 대금을 이렇게 납입을 하기 때문에요. 예탁금이라는 건 기관들 빼고 개인들 돈만 이렇게 감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조금 특이하죠.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갔나 이렇게 보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MMF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한 20조가 이렇게 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증권 계좌에 개인들 계좌에서 MMF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갔다. MMF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주식 팔고 나면 CMA 계좌로 자동으로 이렇게 돈이 이체됩니다. 그러면 CMA 계좌는 그거 가지고 이제 MMF도 사고 또 RP 같은 것도 이렇게 매입하고 하면서 단기 그 상품을 매매하면서 그 수익 난 거를 고객 계좌에다 이렇게 넣어주죠. 그래서 주식을 안 할 때는 개인들 계좌가
이제 고객 예탁금이요 CMA 계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MMF 잔고가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지금 추이로 봤을 때 개인들 계좌에서 이쪽 CMA 계좌로 돈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관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연초 시장에 대한 좀 이렇게 관망세가 굉장히 짙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요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MMF 계좌에 있는 돈은요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 돈들이 주식 계좌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탁금은 줄었지만 MMF 잔고가 이렇게 늘어 있다는 것은 예탁금이 늘어나는 거나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융자금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죠? 20조에서 16조까지 갔다가 지금 17조 후반 근한 1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여전히 이렇게 1조가 넘게 최근에 또 늘어났습니다. 1조 한 400억 정도로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개인들이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은 여전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이후에 펀드 자금으로는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ETF라든가 반도체 또 로봇, AI 이런 쪽으로는 ETF 잔고에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죠. 아마 그런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예탁금이 좀 수치로는 이렇게 낮게 나오지만 MMF 잔고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증시 주변 자금은 아직도 좀 풍부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산업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정을 좀 받다가 급등 후에 어제 다시 이렇게 길쭉하게 양봉을 내면서 이렇게 보시면 21선에서 아주 강하게 양봉을 내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좋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오늘 우리 시장이 이런 시장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나스닥 2.2%니까 굉장히 큰 폭 반등했죠. 어제 엔비디아가요. 그 한 6% 정도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빅테크 주식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1선 위로 이렇게 나스닥도 올라섰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다음에 이제 S&P 500, 필라델피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위로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다시 올라섰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2%니까 굉장히 크게 반등했죠. 일본 시장 니케이 1.1% 모양 좋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0.2%. 대만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독일 0.7%, 프랑스 0.4%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상해가 플러스 0.2%. 그래도 그나마 오늘 약간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0.18%. 그래서 앞에 저점 부분까지 다시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오늘은 살짝 이렇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어쨌든 중국 시장은요, 부동산 관련 또 그게 이제 그 금융 사이드까지 그런 영향이 미치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 이 영향이 지금 우리 시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그렇게 야무지지 못했던 거는 중국 시장 영향도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주요 종목 몇 개만 이렇게 보면요. 엔비디아가 어제 6.4%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프가 이렇거든요. 앞에 고점을 뚫고 또 신고가를 이렇게 내고 있죠. 요게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또 엔비디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AMD 5.4% 여기도 여전히 크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고요. 그 외에 이렇게 빅테크 주식들 애플, 알파벳, 넷플릭스, MS 이런 것들 다 한 2% 안팎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제 미국 시장은 빅테크 중심으로 이렇게 강한 반등을 보였다. 특히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요. 일라이 릴리, 노보노 디스크, 이제 의료 관련주죠. 이런 것들이 다시 아주 강한 앞에 고점을 뚫고 다시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도 지금 우리 시장에 종목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쪽으로
AI 의료 쪽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말씀드릴 때 그쪽도 조금 설명을 드릴까 그래요. 네, 다음은 이제 파마 리서치요. 제가 이렇게 가끔 소개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재미가 없었죠.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이때가 한 8월 달에 15만 8천 원 찍고 나서 지금 11만 원이니까 근한 3, 40%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다 구색을 갖춘 종목인데 최근에 이렇게 조정폭이 아주 깊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파마 리서치는 실적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실적주로 해서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 최근에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주가 면에서 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2년에 영업이익이 659억, 2023년 990억, 그러니까 실적이 대폭 좋아지는 2020년만 해도 300억 단위였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한 3, 4년 만에 근한 3배가량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주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동남아시아 중국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또 호주나 칠레 등 이런 쪽으로도 추가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적 면에서는 아직도 크게 기대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알다시피 이제 리쥬란이 이제 파마 리서치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잘 팔리기 때문에 화장품까지 그 힘으로 매출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실적 방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실적이 여전히 이렇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CTC 바이오 여기 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요 그 CTC 바이오가 동물약품 또 인체약품 한 절반씩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어찌 보면 바이오 제약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한 17% 지분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파마 리서치 하면 리쥬란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화장품에까지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을 이렇게 수출 증가세가 아주 돋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장주 측면에서 봤을 때요. 지금 이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조정을 근한 6개월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지금 가격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요 매물대가 여기가 집중된데 지금 딱 그 매물대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만 뚫은다고 그러면 또 그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실적 면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파마 리서치는 그래프로 봤을 때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국면이라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는 다시 들어가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존 비주원. 오늘도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더존 비주원이 매집 초기 국면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약간 2.4% 빠졌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틀간 근한 17%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더존 비주원은 급등주 초기 국면 모습을 많이 보인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런 좀 그 낌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소 한 3, 4만 주 거래되던 게 3일 전에 60만 주, 어제 70만 주, 오늘 23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대량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럼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량 나오는 대로 다 받아주고 있다. 그러면서 아침 시세 대비 종가가 이렇게 높게 끝나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가격을 불문하고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좀 걷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대단히 좋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매물 집중되죠. 여기도 매물 여기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매물 집중대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물량 소화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수급에서 모양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모습 말씀드립니다. 요게 이제 제가 굳이 이제 비교해 드린다고 그러면 CJ 대한통운 초기 국면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CJ 대한통운 제가 초기 국면에서
아마 추천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고 그러면요. 앞에 고가를 이렇게 벗기면서 신고가 날 때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고가 났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자. 특히나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한 두세 번 이렇게 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는 아침 대비 종가가 이렇게 올리면서 한 3, 4일 이렇게 올리는 거는 거래까지 이렇게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열심히 사고 있다. 그 누군가가 나중에 보니까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샀었죠. 그래서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양봉을 내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매집 국면이다. 누군가는 사고 있고 급등 국면 초기 국면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때도 요 매물 집중대를 이렇게 벗어나는 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죠.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급면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그 초기 국면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더존 비전이 요 국면 지금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요 국면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그런 모습도 그렇고요. 그래서 더존 비전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라든지 양봉이라든지 매물대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주식이다. 다시 이제 더존 비전 제가 그래프 넘어와서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가 보니까 기존에 들으시는 분들이 한 60%, 새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반복해서 처음 같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더존 비전 그 전에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요. 예전 거 들어가 보시면 더 아마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존 비전이 이렇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2020년 9월 17일 날 13만 원대에서 한 1년 전에 3만 3천 원대, 그러니까 한 4배 빠졌다가요. 근 한 1년 넘게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주식은요. 급등을 했을 때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때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그 CJ 대한통운이 꼭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더존 비전도 지금 보시면 요 지금 매물 집중대를 지금 살짝 벗어나는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벗어난다고 그러면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주봉으로 본 그림인데요. 긴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일봉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두 개가 났고 밑에 이렇게 거래가 대폭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는 매집 초기 국면 이렇게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덴티움. 이것도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조정폭이 좀 컸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 추세 하단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추세 하단이 아주 단단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모양도 좋다. 요 매물대가 앞에 이게 한 15만 원대 되어 있는데요. 삼성증권 또 오늘 NH투자증권 이런 데서 지금 덴티움을 목표가 15만 원 지시하면서 리포트를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15만 원대가요. 요 매물 집중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매물대를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덴티움도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 고점 18만 원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실적이 여전히 좋다. 중국에서 임플란트 쪽에서 중국 시장에서 큰 매출액이 한 50% 달성하고 있죠. 러시아가 한 15% 정도.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쪽에서는 아직도 초기 국면이라고 그럽니다. 국민소득 한 $10,000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임플란트 시장이 이렇게 좀 활짝 핀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중국 시장 또 베트남 시장 이런 쪽에서 덴티움은 매출액이 계속 성장세를 한 30% 정도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좀 상승을 좀 눈여겨보자.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쉽게 팔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AI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약간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쪽인데 오늘은 이제 의료용 AI 이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주 그 급등세를 보여줬던 뷰노, 루닛, JLK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프 잠깐 이렇게 보고 가면요. 어제도 제가 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뷰노 같은 것도 69,000원에서 40,000원이니까 한 30-40% 조정을 받았죠. 여기는 이제 의료용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AI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한 5개월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좀 매력이 있어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매물 집중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난다고 그러면 이쪽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비슷하게 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 루닛 같은 경우도요. 인간의 그 시각적 한계를 보완하는 판독 보조 솔루션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 판명 보조 솔루션, 예를 들어서 루닛 인사이트라고 아주 의료계에서는 잘 알려진 그런 그 제품이라고 그럽니다. 루닛도 보면은요, 아까 뷰노하고 비슷합니다. 134,000원에서 79,000원이니까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한 반년간 이렇게 횡보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을 이렇게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좀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아까 뷰노도 그렇지만 이렇게 매물대 지금 그 바로 하단에 와 있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뚫는다고 그러면요, 그 위로는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한 반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매물들이 많이 소화됐고 손바뀜이 된 것 같다. 지금 가격대는 또 다시 한번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이제 뷰노, 루닛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특히나 그쪽에서는 JLK가 12% 올라줬습니다. 네,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요. JLK는 이제 뇌 관련해서 AI 이쪽에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오늘 그 이투데이에요. 김동민 JLK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올해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흑자 전환에 나서겠다. AI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은 흑자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적자 규모도 굉장히 큰데요. 그런 면에서 JLK가 금년에 흑자 나서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28년에는 미국 시장 현지 점유율이 10% 이상 확보해서 연 매출을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 얼른 보면 6천억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JLK 그동안의 매출액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이시죠? 2020년 45억. 이거 억입니다. 21년 38억, 22년 34억. 영업이익도 작년에 마이너스 86억입니다. 그러니까 김동민 대표가 그걸 발표를 했다는 게 지금 올해 매출액을 6천억 아니죠. 2028년에 매출액을 6천억 달성하겠다는 건 대단히 높은 수치다 이런 얘기죠. 그러죠? 10억 단위에서 6천억까지 올리겠다. 더구나 적자 규모가 이렇게 큰데 금년에 미국 시장 진출을 해서 흑자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요게 달성만 된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겠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뉴스가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12% 올라줬습니다. 근데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근 한 6개월간 이렇게 받았어요. 39,000원에서 지금 23,000원이니까 한 30-40% 조정 받았죠. 그랬다가 오늘 한 12% 올라줬습니다. 그래도 가격 면에서는요, 아직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가격 같아요. 특히나 요 매물대 이렇게 보십시오. 아까 뷰노 루닛하고 비슷하죠. 지금 이 매물대, 매물 집중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위에 이제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매물대는 3만 원대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그 위로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소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이렇게 뚫는다고 그러면 한 3만 원대까지는 바로 이렇게 가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AI 쪽 이렇게 주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지금 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기기 쪽이 이렇게 좋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중에 JLK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큰 포부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현만 된다고 그러면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 뛸 것 같아요.
실현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식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SPG, 그다음에 뭐 CS 윈드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대는 좀 들어가도 될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여기서 조금 더 깊어진다고 그러면 들어가도 된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좀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삼성전자 실적이 약간 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대형주들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아마 그런 매물 소화가 조금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장은 다시 상승 추세로 이렇게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세를 우리 시장도 좀 따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요 여전히 좀 낙관적으로 이렇게 좋게 봐도 된다. 많이 밀릴 때 방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